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소속 유기용 의원입니다. 지금 국정조 교과서 저지 특위 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역사교과서에 대한 거짓과 왜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왜곡이 계속되는 한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시로 이런 기회를 갖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판넬을 좀 보시면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금성출판사 자습서 겸 그 문제집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북한 주민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말풍선 속의 글입니다. 북한 주민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내용이 만경대 온이유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이고 이곳은 우리 성지다. 북한 주민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말풍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게 절대 저자의 의견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풍자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텐데 마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이렇게 찬양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 왜곡이고 이것은 집권당 대표로서의 품격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위 그 보수적인 교과서라고 그동안 지탄을 받아왔던 교학사 역사교과서인데요. 여기 342쪽을 보면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주체사상으로 수령과 당과 인민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된 것이다 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게 헌화하는 북한 주민의 사진을 기술하고 있죠.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했던 식의 악마적 편집이라면 보수적인 교과서로 지탄받았던 이 교학사 교과서까지도 주체사상을 찬양한 것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국정교과서 고시를 하는 그런 석상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사례를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2번 썼고 남쪽에서는 독재라는 말을 24번이나 썼다. 이렇게 편향됐다 하는 것인데 어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조차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늘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판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짧은 시간에 기존 고등학교 교과서들을 찾아봤습니다. 독재라든지 권력 독점이라든지 하는 용어는 35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재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라 세습체제, 우상화, 개인숭배, 어떻게 보면 독재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용어들로 이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입니까? 거두절미하고 독재라는 말은 2번밖에 북한에 대해서는 안 쓰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24번이나 썼다?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왜곡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의 치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5.16이나 10월 유신처럼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두절미해서 독재라는 용어 하나, 그리고 출처도 밝히지 않고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모 방송의 TV 토론 이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수탈이냐 수출이냐는 문제가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판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TV 토론에서 제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 물론 실험본입니다. 아직 실제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집필된 교과서입니다. 수정이 안 되면 이대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의병을 일본군들이 대토벌했다고 표현하고 쌀을 수출했다고 표현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혜영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주고 팔았으니까 이건 수출이다. 수탈은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뺏어가야 수탈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은 쌀이 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수급 현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제가 강제로 쌀을 수탈해 간 것이죠. 과연 그게 공정한 시장 원리에 따른 수출이었습니까? 이런 분이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대표 필자이고,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가 우리 국가의 실체였단 말입니까? 국권을 뺏기고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지금 헌법 전문에 임정법통을 우리가 계승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궤변, 그렇다면 48년에 건국이 된 거고 임정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을사늑약 역시 1905년에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들에 의해서 조약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돈을 냈으니까 수출이고 조약의 형식을 갖췄으니까 그건 정당한 조약입니까? 이런 궤변이 사실 저는 어제 토론에서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이라고 얘기하고 임정법통을 부정하고 이런 분이 지금 국정교과서의 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20일간 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부친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에 국정교과서를 헌정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밖에 국민들은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